교토에서 꼭 가봐야 되는 벚꽃 명소 철학의 길인데요. 주말 오후 제일 붐비는 시간대에도 사람 없이 한적하게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철학의 길의 입구 초입에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입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철학의 길의 입구 말고 조금 후반부인 호네닌부터 구경을 시작하면은 한적하게 철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철학의 길 입구에서 멀리 떨어지니까 훨씬 한적해 보이죠? 두 번째는 철학의 길은 하천을 따라서 양옆으로 벚꽃길이 있는데요. 사람들의 90%가 오른쪽 길로만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길로 걸으면은 사람이 없이 한적하게 철학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쪽 길로만 걷는데요. 저는 왼쪽 길로 걸었더니 한적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철학의 길 입구에는 사람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아서 철학의 길이 입구가 아니고 호네닌 정류장에서 하차를 했는데요. 호네닌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면은 이렇게 한적하게 철학의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철학의 길을 다 걸어보니까 초반부나 후반부나 풍경은 똑같은데요. 철학의 길이 시작하는 입구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후반부로 갈수록 점점 사람들이 적어졌습니다. 저는 교토에서 벚꽃이 가장 만개하던 4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쯤 방문했는데요. 단체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일본 현지인들까지 철학의 길을 정말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교토 철학의 길은 교토의 철학자였던 니시다 키타로가 이 길을 걸으면서 사색을 하던 데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사색의 길이라는 명칭이었는데요. 지금은 철학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벚꽃 성수기여서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사색은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색을 즐기려면 새벽 7시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방문을 해야 사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로이기도 한데요. 봄에는 이렇게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반딧불이 있고 가을에는 단풍이 있고 겨울에는 설경이 있는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냥 작은 하천을 따라서 나무들이 쭉 심어져 있는 풍경밖에 없긴 하지만요.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근처에 예쁜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의 길에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나중에 강아지 데리고 와서 교토 철학의 길에서 꼭 산책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철학의 길은 은각사부터 난젠지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저는 끝에 후반부부터 걸었더니 초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길 입구에는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붐비는 게 싫으신 분들은 후반부에서부터 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의 길 바로 옆에 있는 아쿠사존소 하시모토 간센스 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철학의 길은 단독으로 구경하기보다는 바로 옆에 있는 은각사와 철학의 길을 함께 구경을 하는 게 국룰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토 여행을 6번이나 하는 동안 은각사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에 철학의 길을 구경하면서 은각사도 같이 방문하려고 했는데요. 와, 세상에! 은각사로 가는 관광객들의 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좁은 은각사 가는 골목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걸어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여가지고요. 저는 이번에도 은각사는 방문하지 않고 바로 옆에 있는 하쿠사손소 하시모토 간센스 기념관이라는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구글맵 후기를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방문을 해보니까 1,300엔이라는 입장료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여기가 알려진 곳은 아니다 보니까 관람객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사람 많은 토요일 오후 주말에도 혼자서 아주 한적하게 관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신비로운 일본식 정원을 저 혼자서만 전세 낸 듯이 즐겼습니다.
이 건물이 박물관이라 그래서 보니까 특별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본 현지인들이 여기서 연회나 사교 같은 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릇들도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연꽃잎 같은 그릇들도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디어가 좋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분홍색 벚꽃이 그려진 나무 도시락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적당한 여백의 미가 있어서 더 동양적이고 아름답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또 미술관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여기 관람객들도 별로 없고 일본식 정원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미술관 입구에 이런 작은 화분이 있었는데요. 동양적인 선과 여백의 미가 느껴졌습니다. 1층에는 도자기나 평면 회화 작품 20개 정도가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그림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했는데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재미없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쉽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일본에 와서 일본 미술도 배워보고 할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동양화를 전공해서인지 미술 장르들 중에서 동양화를 볼 때가 제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술을 안 한 지 정말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예쁘고 좋은 작품들을 많이 봐두어야지 나중에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눈에 담아두고 나왔습니다. 2층에 올라가니까 테라스에 나가서 이런 야외 전경을 볼 수 있고요. 2층에 올라가서 보니까 박물관의 전경이 더 잘 보입니다. 2층에서는 유화를 재료로 하는 서양 화가의 특별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작품의 테크닉이 굉장히 좋아서 볼 게 많았습니다. 나가는 길에 너무 귀여운 걸 봤는데요. 아기 치타인 것 같은데 저희 강아지 밤비랑 옆모습이 너무 똑같지 않나요? 밤비랑 옆모습을 비교했을 때 너무 똑같아서 너무 신기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두 번째 전시관에서는 일본 분위기의 소품과 오브제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일본적인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미술관이랑 전시관에 볼 게 많아서 굉장히 풍족하게 만족스러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교토에서 제일 벚꽃이 만개했던 주말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이런 벚꽃길을 한 10분 정도 더 걷다가 돌아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교토 카모강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날씨 좋고 벚꽃이 제일 만개한 주말에 그냥 숙소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도 편의점에서 먹을거리를 사가지고 바닥에 앉아서 사람들이 노는 거를 구경을 했습니다. 저희 숙소가 교토 카모강 앞에 있었는데요. 벚꽃이 별로 없었을 때는 사람들도 별로 없더니 오늘은 교토에서 벚꽃이 제일 만개한 날이라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제가 지냈던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시모가모 신사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여기 다다스모노리는 제가 교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일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토요일 저녁에 외출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가와이 신사라고 우아한 신을 모시는 신사인데요. 색연필로 저 명패에다가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렇게 동백꽃이 펴있는 모습도 봤고요. 여기는 다다스모노리라고 가와이 신사에서 시모가모 신사까지 가는 작은 숲속길입니다. 시모가모 신사에 도착했는데요. 여기는 한적해서 제가 교토에서 제일 좋아하는 신사이기도 합니다.
군데군데 있는 빨간색 도리와 빨간색 다리가 분홍색 벚꽃과 너무 예쁜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날씨가 흐린 것도 잊을 정도로 너무 예쁜 풍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서 뭔가를 적시고 있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몰라서 그냥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눈치로 보니까 저 긴 밧줄을 2번 치고 기도를 하는 게 이 신사의 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눈치껏 따라하고 기도를 해봤습니다. 시모가모 신사에서 걸어서 카모강까지 왔는데요. 벚꽃이 제일 만개한 토요일 오후라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도 교토 여행을 6번이나 올 정도로 정말 많이 와봤는데요. 와, 카모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는 저도 처음 보는 풍경이네요. 내일 일요일에는 비가 온다고 해서 토요일 날 사람들이 다 외출을 한 것 같아요. 교토에서 벚꽃이 제일 만개하는 주말, 사람들이 벚꽃을 보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습니다.